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형사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지금 가진 증거로 이제 소송할 수 있냐, 이제 승소할 수 있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사실 상간이 꼭 이겨야 하는 소송입니다. 마음으로 피해가 큰데 이게 소송까지 져버리면 굉장히 변호사 입장에서도 껄끄러운데요. 상간소송에서는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바람 피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이제 기혼인지를 알고 있었느냐, 이제 유부남 유부녀 인식이 이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행위를 했느냐, 부정행위를 한 게 정확한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인데, 오늘은 부정행위의 증거에 관해서 내가 지금 소송을 들어가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아직 좀 더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증거를 모으면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성행위 증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게 이제 가장 좋긴 한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텔에서 이제 경찰청 사람들처럼 이제 막 촬영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지 않아도 승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성행위 하는 사진, 그런 영상은 당사자들이 이제 몰래 찍었다거나 성폭력, 강간 등으로 이제 고소를 당할까봐 이제 일방이 녹음을 해두는 경우 확인이 되지, 제3자가 사실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가 기존에 알던 사람이랑 어떤 모텔을 출차 내역, 블랙박스, 그다음에 CCTV, 모텔 영수증,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숙박시설 출입 내역을 확인한다면 이제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상간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쏠쏠하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오픈톡방에서 만난 사람도 이제 상간소송 대상이 되느냐인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오픈톡방의 이제 특성이 익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를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이제 확인이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픈톡방에서 만난 것 자체만으로는 이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이제 다만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대화 내용을 보니 아이가 있는 사실도 알고 결혼한 사실도 알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고 이제 승소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이 된 경우 그 증거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을 조금 이제 구분하지 못해서 이제 발생하는 일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정 60분 이런 데 나오는 사건 사고들은 다 형사사건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지만 그런 거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증거에 대한 이제 인식을 형사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형사랑 민사는 증거를 다루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형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죄가 인정이 되면은 구금을 하고 벌금을 맞고 또 이제 나중에는 전과까지 생기기 때문에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판사님이 아예 볼 수도 없습니다.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증거를 엄격하게 보지 않고,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도 이제 민사로 이제 분류가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때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부정행위를 발각하는 경위가 부부기 때문에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카톡 비밀번호도 알고 이제 PC톡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경위가 거의 90% 이상이 그게 불법적입니다. 이 불법적인 증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취득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걸 막 써도 되느냐?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형사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람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이걸 이제 문제 삼아서 위자료를 받거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통망법, 형법, 비밀침해죄,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최대한 적법하게 바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많이 권해드리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것까지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겠냐 하시는데,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이제 위험을 고지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갈등이 극단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부부이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 고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증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진 증거가 위법한 증거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위법한 증거를 이제 적법하게 바꾸는 겁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그 증거를 다시 채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데, 이런 증거들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다시 받아오는 방법으로 이제 적법한 증거만을 활용할 수 있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일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거라는 것이 CCTV 내지는 블랙박스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보관 기간이 짧기도 하고 촬영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증거만 활용을 해야지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배우자는 이제 굉장히 싸움닭이어서 형사고소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소송을 안 하면 이제 평생 한이 돼서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카톡 증거, 사진, 휴대폰 열람 등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징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 내고 그냥 나는 요거 하겠다, 난 이 소송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이제 아주 적게는 이제 10만 원대지만 대체로는 100만 원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랑 상간녀한테 자백 받았어요. 이제 변호사님 소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자백을 했고 인정까지 했는데 내가 뭔 증거가 더 필요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자백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자백은 이제 수시로 바뀝니다.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이 나 그래 부정행위 한 건 맞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꼭 말을 바꿉니다. 그때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얘기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증거 있냐 라고 말을 바꾸기 때문에 자백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은 이제 민사소송이고, 이 민사소송은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걸 방해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서 판사님이 한 사람한테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돈을 내라고 할 때는 그 불법행위가 좀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기재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행위를 하였으며 라는 식으로 꽤 일자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고 불법행위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백만으로는 이것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백이 보강증거로 쓰이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백만 있다고 해서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백밖에 없다, 나머지 증거는 좀 너무 미약한 것 같다, 소송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자백이 있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증거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거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우회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자백이 있다고 해서 일단 무조건 안심하시진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지금 이 상태로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증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당사자는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또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본인이 가진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인지 조금 꼼꼼하고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게 상간소송을 승소하는 길입니다.